40대 대졸 전문직 여성. 그런데 뭐예요? 헛똑똑이. 좋아, 30은 전문가야? 그럼 나머지 70은 음식을 하는 거, 집안일을 하는 거, 사람을 사귀는 거,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 그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고 다행히 시험에 붙었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는 사무실에 자영업자니까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생각을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전문직 여성들이 많이 와요. 전문직 여성들도 똑같은,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은요, 똑같습니다. 전문직이든 아니든,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니면 연령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동일한 모습으로 결국 나타나거든요. 각각의 사람들의 그 연령대가 다르지만 동일한 문제,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이제 괴로워하실 때만 변호사 사무실에 오니까 좋은 일도 물론 있죠. 근데 좋은 일로는 잘 오지 않으시니까 그건 저랑 공유가 안 되지만, 그런 괴로운 일은 이렇게 상담할 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들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전문직 여성들, 그러니까 저도 여성이니까 남성의 고통은 모르잖아요. 남성의 고민은 잘 모르니까 제가 직접 체험하고 간접 체험한 하고 목격한 그런 사례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제는요, 40대 대졸 전문직 여성. 그런데 뭐예요? 헛똑똑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먼저 딱 들었을 때요, 느낌이 40대 전문직 여성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떠나한다고 치더라도 전문직이야. 40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야 되겠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인생의 백미는 50대라고 보니까 지금 40대에 뭔가 안정적인 그런 게 없더라도 그런 50대를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20, 30대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근데 여러분 40대가 불혹이라고 하는데, 이게 40이면 불혹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죠. 아무런 노력도 안 한 사람이 나이가 그냥 40이 먹었다고 그래서 불혹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우리 세상의 법칙은요, 인과율이 지배를 해요. 인과율이란 뭐냐면요, 어떤 원인된 행동이 결과보다 먼저 발생해야지 그 결과가 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그걸 어렵게 표현하면은 인과율이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갑자기 많이 넘었다고 아무런 정신 수양이나 그런 배우려고 애쓰는 자세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넘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막 사리에 밟고 지자가 되고 인자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넘었는데 내가 불혹을 못해, 그래도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당연한 결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불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그래요. 40대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직 하면은 뭐 쉽게 생각하는 게 의사, 변호사, 뭐 세무사, 회계사, 뭐 노무사 그런 뭐 여러 가지 전문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걸 통과해야지 딸 수 있는 자격증, 뭐 법무사도 있겠고. 그런데 그렇게 딱 조합을 들으면 어때요? 느낌이 좋잖아요.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라면은 나도 되고 싶다. 전문직을 갖고 싶다. 전문직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부럽잖아요, 일단.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헛똑똑이가 따라붙어요. 전문직 여성이라고 하면은 40대 전문직 여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선망의 대상으로 느껴지지만 뒤에 뭐가 붙냐면 가로치고 헛똑똑이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문직이라는 건요, 자기가 하는 그 영역에서는 전문가라는 거죠. 물론 또 이제 사람에 따라 또 그 전문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에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 안에서도 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다 천차만별의 수준이 있지만, 아무튼 그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법인 경우에 변호사라면 어느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영역에서는 일반인보다는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의 영역은 어때요? 자, 우리 인생이요, 100이라고 쳤을 때요, 전문직에 대한 나의 전문적인 지식, 그 영역에 대한 나의 전문적인 지식은 얼마나 될까요? 많이 쳐봤자 3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아, 30은 전문가야? 그럼 나머지 70은? 인생을 사는 데는요, 그 30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그 나머지 70,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70은 뭐예요? 헛똑똑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헛똑똑이라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보통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간단하게 뭐 음식을 하는 거, 아니면은 집안일을 하는 거, 사람을 사귀는 거,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아이를 키우는 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 뭐 낳는 거는 뭐 임신을 하면 그냥 낳는 거니까.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거, 뭐 양육, 교육,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 전문직 영역은요, 내가 공부하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책에 있어요. 시험을 잘 치면 돼요.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는 스킬이라고 말씀드렸죠. 스킬이 좋으면, 좋은 스킬을 습득하면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나빠도. 자, 그래서 나는 그럼 30을 얻어냈어. 근데 70에 대해서는요,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이런 걸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나의 이런 70에 대한 나의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본 적도 없어. 아까 말씀드린 인과요일에 따르면 원인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바가 없는 거죠.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나는 부록이 아닌 상태랑 똑같은 거죠. 그럼 나머지 70에 대해서는요, 그냥 문해충인 거죠. 문해충.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한참 그런 말을 썼어요. 뭡니까? 뇌가 없는 벌레인가요? 아무튼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뭐예요? 전문직이 더 문제인 건요, 전문직이 왜 헛똑똑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게 되냐면, 전문직은 진짜 공부만 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어려울수록 많은 시간을 공부에만 쏟아 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대까지 공부에 쏟아 부어요. 더 늦으면 30대, 더 늦게 되면 30대 중반까지도 가죠. 자, 갔어.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나도 공부에 올인을 했지만 다른 거 다 끊고, 자, 제가 공부할 때 연애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연애도 안 해. 친구 관계도 다 끊어. 나 혼자 이제 사는 생활을 해. 공부에 올인하고 살아. 그런 데다가 식구들까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쟤는 공부해야 되니까 쟤 건드리지 마. 명절 때 쟤 부르지 마. 쟤한테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조차, 가정에서조차. 만약에 딸이면 딸로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사회적인. 왜냐면 그거는 관계에서 오는 의무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딸로서의 그런 역할, 그거를 다 주변에서 하지 않게 해줘요. 도와줘요. 그럼 얘는 완전히 그 사회랑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살아요. 40대에 붙는다 치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만 했잖아요. 공부를 또 잘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공부 잘한다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직은요, 내가 어떤 의식이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좋아해. 칭찬해주니까 공부를 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공부를 또 하면 그 결과가 나왔을 거니까.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내가 한 만큼 나오니까 재미도 있고, 주변에서 되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목표 의식 없이 해. 그리고 대학을 가. 좋은 대학을 가. 갔더니 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 주변에서는, 가족들은 나를 믿고 내가 기대주인 거죠. 그리고 관계를 다 끊어줘요. 일부러 막. 그리고 괜찮다고 막 해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시험에 붙었어. 다행히 시험에 붙었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그 다음에는, 자,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29에 저는 시험에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저는 이제 군 법무관 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당장 할 일이 뭘까요? 시험에 붙고 나서 당장 할 일은 뭐였냐면, 이제 제 생각은요, 결혼하는 거였어요. 왜? 나이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나이만, 몸만, 육체적인 나이만 29이 됐지, 정신적인 거는요, 그러니까 공부 머리 빼고요. 그러니까 전문 영역에 대한 저의 지식 빼고는 나머지 말씀드렸던 70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전혀 생각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한 거죠. 결혼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일에 나간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예를 들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그 상태인 거예요. 정신 상태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고 공부할 때 연애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 배우자라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한 거죠. 아무런 실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아무런 연습 없이 바로 그냥 결혼이라는 실전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요. 저는 결혼 배우자를 고르는 걸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지인이에요. 근데 지인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안 됐죠.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아, 쟤는 똑똑하니까 제가 내린 선택은 이유가 있겠지. 제가 이상한 선택을 해도 아,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설마 뭐 다 자기 그게 있으니까 했겠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아. 나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사람을 보는 거, 평가하는 거, 지인하는 거, 통찰력이란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한 거죠.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여러분, 저도 물론 그랬지만요.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전문직 여성들 보잖아요.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선택을 하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놀라운데, 그래서 헛똑똑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통찰력 없이 사람을 결정했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결혼 생활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는 나의 전문직 영역에서는 주변에서 존경받고 나는 또 일을 잘하고 성과가 나고 나는 굉장히 만족하고 근데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집에 오면 나는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이를 낳아. 아이랑 관계는 어때요? 아이 양육? 처음 해보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게 얽힌 실타래처럼 계속 얽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밖에서 잘 나가는 전문직 여성이니까. 전문직 커리어 우먼이니까. 내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해. 전문직이지. 그리고 가정도 이뤘지. 아주 행복한 가정이 있지.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제동을 걸지 못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 능력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이 문제를 풀 수 없어. 가정에서의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이건 계속 쌓여 나가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점점 더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 쟤는 성공했어. 쟤는 성공한 삶이야. 그거에 대한 나의 부담감.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그런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만 집에 와서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가 또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해서 또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이어와요. 이어오다가 왜냐면 이걸 해결할 방법을 모르거든요.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많은 다양한 전문직 여성분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공부예요. 공부가 제일 쉬운 거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공부는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어떻게 이걸 잘할 것인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헛똑똑이라는 거는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예를 들어서 법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법 없이요, 평생 살면서요, 변호사 한 번 안 만나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법이라는 지식 30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이걸 활용하지만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나머지 70이라는 겁니다. 이 70에는 내가 무너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도 들어가는 거죠. 실패했을 때 내가 다시 나에게 주어진 삶 있잖아요. 생사유명인데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수죠. 그 안에서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실패했을 때 다시 올라가게 해주는 그 힘은요, 이 70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전문 지식 30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문직이란 직업이 되게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전문직이라는 일정 수준에 도달했으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거는요. 이 70을 채우는 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 이 30을 쏟아붓느라고 30에 내 모든 걸 쏟아붓느라고 도외시했던 이 70 있죠. 이 70의 능력을 뒤처진 거예요. 단기간에 극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전문직이지만 굉장히 혼자서 살 수 없는, 혼자서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거예요. 경제력만 있는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전문직 여성들이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전문직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전문직이 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뤄낸 성과예요. 그거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부심을 가지시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70에 주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이 70을 채우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70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먹는다? 생물학적으로 1살, 2살 먹는다? 그건 그냥 노화될 뿐이지 내 정신 상태가 내가 통찰력이 높아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40이 부록이라는 건 부록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쓴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지 나이 40이면 무조건 부록이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섭다는 게 내가 나이가 50이야, 나이가 60이야, 70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해, 부록하지 못해. 그러면 정말 여러분 그걸 무서워하셔야 돼요. 공포스러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전문직이 됐잖아요. 성공했어요. 성공한 거 맞는데요. 여러분 영원히 성공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성공이라는 건 경계를 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경계는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의 경계를 넘었을 뿐이지 그 다음 경계를 넘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 내 인생은 성공했어. 내가 어떤 시험에 붙어. 내가 어려운 변호사 시험에 붙었어. 나 변호사야. 나 성공했어. 내 삶은 이제 성공한 삶이야?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이 70 부분을 여러분이 채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전문직이라는 그 30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불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요,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제가 30을 채운 뒤에 70을 채우지 못해서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제 인생이, 제 30대가 무너져 내렸는지는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너져 내리던 날, 그리고 내가 일어서던 날, 그 두 가지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